이란과의 중동 긴장감이 다시금 재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실적과 그리고 종전 협상에 베팅하며 이미 사상 최고치를 달려간 상황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도 항상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어제 장중 고점에서의 변동성 다들 놀라셨죠?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 그리고 이때에 대한 대응 전략 오늘 금요일장에서도 집중하셔야겠습니다. 긴장 재고조와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사상 처음 1만 선 돌파의 움직임, 여기서의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움직임, 스탠스 조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요. 초반부터 특히 IT 투톱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조금 커진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IT 투톱 모두 다 최고치까지 고공행진하며 달려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는 모두 소화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다가 123만 원까지 상승 전환에 오히려 탄력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초반에 적은 거래만으로 호가가 훅 올라오면서 25만 원까지 호가가 잡혔던 삼성전자 위쪽으로 12% 상승,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0% 이렇게 호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변동성 큰 모습을 보여주다가 현재는 0.45% 상승 움직임 잡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분위기가 조금 좋다라는 부분이 프리마켓 시세에서 관찰되고 있고요. 테슬라 실적 전후로 이틀간 쉬었던 2차 전지의 오늘 재도약 움직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위권의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뜨겁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가 영역에서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요. 어제 애프터마켓까지 강세 소화하는 모습이 아주 강했습니다. 지금 바이오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펩트론이 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증권사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는 ABL바이오와 리가켄바이오는 오늘 약세, 그리고 조선주가 지금 가장 크게 거래가 실리면서 초반의 분위기 뜨겁습니다. 거래량 체크해보죠. 케이프, 오리엔탈 전공, 삼성중공업 모두 다 조선이고요. 세진중공업까지 조선과 조선기자재, 엔진까지 뜨겁게 움직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비, 유통, 화장품 키워드가 최근에 실적 좋아질 종목들 위주로 강세인데요. 마녀 공장이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내면서 21%의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 관련해서는 DS단석, 애경케미칼의 개별적인 강세도 눈에 띕니다. 자,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동 긴장의 재고조 움직임, 여전히 빠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담는 게 답일까? 어제 개인은 여기에 답을 찾았습니다. 1조 원 넘게 저점에서 매수하는 모습으로 지수를 오히려 끌어올리며 마감 지었는데요. 그만큼 고점에 대해서 모두가 많이 올라왔다는 이런 공통적인 의견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응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보시죠. 유가는 97레벨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로 가져왔고요. 이미 브렌트유는 $100 위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2차 협상 그 결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었는데요. 24일로 예정됐었던 2차 협상, 이 가능성이 지금 무산됐습니다. 특히나 이란 쪽에서 지금 내부 분열이 극심하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이란, 특히 대미 협상 대표단이 지금 사임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제 대미 협상과 관련돼서 주축이 될 수 있는 인물을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과의 2차 협상 거의 코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부정적인 기류가 포착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유가도 오르고 미국 3대 지수가 빠지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동 긴장이 해소될 거란 기대감, 그리고 실적 기대감으로 지수는 먼저 달려갔잖아요. 그런 움직임 안에서 지금 재고조된 긴장감을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위험 자산을 대표하는 지수들 안에서는 가장 뜨겁게 반응을 했는데요. 반도체단 안에서는 여전히 순환매로 강한 종목들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간밤에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같이 강세 움직임, 인텔도 시간에서 또 한 번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처음 만선을 돌파해 2% 가깝게 올랐고요. 17거래 연속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쟁 일지의 업데이트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말 사이 내용들도 중요하겠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변동성도 좀
미리 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은 3주 연장이 되면서 미국과 이란 안에서의 협상도 새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 승인 없이 2월 28일자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전쟁과 관련된 그 법안 내에서는 5월 1일이 그 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변동성이 언제든 커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시장 관련해서는 테헤란 방공망이 다시 재가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공격이 오가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졌었고요. 6,557이라는 최고치에서 6,30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제 시장이 고점이 나왔나? 이런 움직임 때문에 크게 물량을 소화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저점에서 2조 원 가깝게 개인 순매수가 들어오며 매수로 대응하는 모습 속에 지수는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여전히 호실적주는 시장에서는 답이 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과 관련된 우려감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아주 명확한 쪽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요. 조선과 엔진, 지금 AI 밸류체인으로 편승이 되면서 새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된 건 일단 원래 AI 데이터 센터 그 발전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했던 건 지금 전력이 쉬면 안 되잖아요. 가스터빈이었습니다. 그런데 납기가 점점 길어지고 워낙 쇼티지가 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나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다 보니 선박용 엔진이 대안이 된 거고요. 사행정 중속 엔진이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 발전용 엔진의 프로젝트에 수주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월 16일 핀란드의 바르질라 이 선박용 엔진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미국 5번째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업 수주를 따냈다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이번엔 텍사스 사업이었습니다. 보면 선박용 엔진이 고온 환경에서 잘 운전을 했고 연료 효율이 높아서 연료비까지 절감되며 이 가스터빈의 아주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인증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5번째 수주였고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올해 실적 PER 지금 32배까지 받고 있고요. 2028년 단기왔을 때 25배 밸류에이션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현대중공업이 따낸 이 오하이오주 데이터 센터양 엔진 수주는 정말 반가웠는데요. 지금 바르질라의 최근 수주는 2028년까지인데 현대중공업 2030년까지로 6,271억 원 규모의 엔진 수주를 따냈다는 내용이 반갑게 들렸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때 처음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선박 엔진 사업 관련해서 정말 미국의 데이터 센터양으로 수주할 수 있는 기업들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일단 엔진사 3사와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자체 엔진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장 유리하고 HD 현대마린엔진도 관련해서 납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그룹사를 같이 보십시오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점을 월요일에 짚어드렸고 22일자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수주가 나온 거라서 아주 반갑고 도움이 되셨을 분들이 좀 계셨기를 바라는데요. 이 엔진 사업부 힘센 엔진은 고유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핀란드의 바르질라처럼 사행정 중속 엔진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막 직전 고점까지 도달하고 있는 자리인데 이제 막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도 신고가 영역에서는 업사이드가 남아있지 않을까. 지금 핀란드의 바르질라만큼이나 퍼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까를 잠시 후 질문 드려보도록 하고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이 힘센 엔진 사업부 생산 엔진 맡게 되면 그 다음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수리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납품하는 현대마린 엔진도 기대감 자리하고 있고요. STX는 지금 에버랜스, 커민스사 외국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사행정 중속 엔진 생산 중입니다. 한화엔진은 가장 대형 쪽으로 엔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현재 보면 시장 진입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어서요. 이미 신고가 라인에 있는 엔진사들 그리고 기자재 종목들까지도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유식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턴키 방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SNCS 같은 종목들까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유식하면 또 삼성중공업이 떠오르고 있는데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거래대금 실리면서 현재 프리마켓의 강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행정 중속 엔진에서 부유식 데이터 센터
컴퓨터 관련된 턴키 수주단의 종목들, 이렇게 AI 밸류 차인으로 들어온 조선주들의 밸류에이션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가 잠시 후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인텔은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당 순이익 예상 상회했고요. 매출액도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게다가 좋았던 건 다음 분기까지 저희 잘할 겁니다 라는 자신감 넘치는 가이던스에 있었습니다. 이번 실적도 좋았고 다음 실적도 좋은 그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에 CPU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인텔을 가장 할인받게 만들었었던 그 CPU 사업도 이제는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가의 경우에는 정규장 거래에서는 신고가를 아직 돌파하지 못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CPU의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GPU에 이어서 많은 빅테크들이 이제 인텔과의 협업하게 되면서 CPU의 병목 현상, 품귀 쇼티지가 계속된다. 자, 이렇게 되면 국내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기판주들이 대표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은 건 지금 이미 고공행진하고 있는 삼성전기와 ISC, 이수페타시스로 꼽히고 있는데요. 다만 이수페타시스는 아시겠지만 기판 안에서 도 MLB인데요. CPU 쪽으로는 이 MLB 사양이 좀 낮은 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TPU만큼 MLB가 더 많이 쓰이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수페타시스는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적다. 전기와 ISC로 힘 실어주는 리포트까지 나왔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럼 조금 전까지 나온 리포트 안에서 서한앵커가 뽑은 3가지 종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아침부터 전일 37조 원 영업이익, 이 경이로운 숫자를 발표한 하이닉스에 대해서 증권가가 앞다투어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200만 원대 보고서가 두 곳에서 나왔고요.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통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만 원 불렀습니다. 먼저 1분기 엔비디아보다 높은 이익률과 37조 6천억 원이라는 놀라운 영업이익으로 반도체 초호황을 입증했다라며 앞으로도 공급자 우위가 지속, 이 메모리 상승 사이클 장기화 가능성을 높게 바라봤고요. 이를 반영해서 올해 이익 추정치는 251조 원, 그리고 내년도는 361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주주 환원 정책이다라며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면 시장 신뢰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바라봤는데요. 현재 강 보합 출발 예정 중입니다. 어제 전강 후약에서도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추가 방향성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사실상 반도체보다 어제는 전력기기 그리고 원전이 강했는데요. 두산에 대한 보고서로 그 분위기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본업 확장 그리고 중장기 시너지가 강화될 것이다라며 목표 주가 192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이번 1분기는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전자 비지 부분의 캐펙스 투자 확대로 외형 성장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해서 앞으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어제 또 원전 수주로 실적 기대가 커진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 가치 상승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SK실트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 인수가 성공한다면 후공정 밸류체인까지 완성되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모멘텀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고요. 올 들어서 벌써 8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추세를 더 붙여나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최고점 재돌파를 목전에 두고 어제 급락이 나왔던 LG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투자 포인트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OLED 기반으로 3분기 연속 흑자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338%의 놀라운 성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이 대형 OLED 패널 출하량과 모바일향 ASP 상승으로 실적 호조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컨퍼런스콜에서도 올해는 OLED 모니터 출하 비중을 20%대로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OLED 신기술에 어제였죠. 1조 원대의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은 부담으로 느꼈을까요? 14%의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숫자 기대감을 안고 어제 음봉을 메울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일 리포트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예상 호가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출발까지 12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봤을 땐 사흘 연속 매일이 신고가 경신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괜찮을지요? 일단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정호 팀장님, 인텔의 시간의 서프라이즈 그리고 급등 움직임. 지금 보면 대다수의 많은 IT 안에서의 기판, 많은 그 하드웨어 메모리까지 모두 품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지금 기판주를 주목하는 증권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꾸준히 봐주셨는데요. 더 갈 수 있을까요? 기판 관련해가지고는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갖고 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삼성전기를 필두로 계속적인 급등하는 현상이 나와주고 있고 기판 관련주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세는 나왔지만 그래도 최근 시장의 트렌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황제주는 찍고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의 유동성 장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본다면 저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계속적으로 말씀해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 이후로 세론이 나왔을 때가 기회가 될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워낙 차트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계속된 박스권 장세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대량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신고점까지도 갱신하는 모습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판 관련주로 인텔과 엮여서 보려고 하신다라고 본다면 저는 삼성전기가 가장 탑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유리기판까지도 다 통합적으로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이제는 삼성전기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전략도 저는 맞지 않나. 하지만 바닥권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려고 한다면 삼성전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냐 없냐를 먼저 보시고 나서 팔 거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기판 관련해가지고는 추가적으로는 이수페타시스를 제외하고는 실적 발표 때 세론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소부장은 오히려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오늘 파운드리 관련해서 DB 하이텍이 12% 넘게 급등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면서 소부장 안에서의 움직임도 정규장에서 좀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께 조선 쪽 여쭤볼게요. 지금 가스터빈 대안이 되고 있는 4행정 중속 엔진. 오늘 보니까 하나엔진은 살짝 빠지고 HD 현대중공업이 호가상으로 2%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기자재단도 오늘 좋을 거로 보이는데 어때요? 엔진 쪽으로 집중 공략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시 힘을 받고 있는 기자재에서 기회를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엔진 중심으로 먼저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엔진에 AI가 묻었다라는 표현으로 좀 대체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조선 3사를 보더라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중심에서 시세가 강한 부분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일단은 이제 AI가 묻은 엔진과 연관성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일단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AEG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강세인데 상대적으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강한 이유가 AEG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설계는 AEG가 담당을 하게 되지만 거기에 이제 건설 인프라 건설 같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건설 같은 경우 삼성중공업이 담당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또 현대중공업이 공급하고 그리고 플러스 SNCC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전력 제어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현재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쪽을 제한시켜서 그러니까 이번에 데이터 센터 어떤 교집합이 있는 조선과 그리고 기자재 쪽으로 이제 제한시켜서 일단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태용이라든지 그리고 일승이라는 종목들이 좀 차트가 좀 변화가 발생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어찌 보면 이제 선박 수주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아니라 엔진 쪽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엔진 같은 교집합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지금은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전고점이 돌파가 됐는데 현대중공업도 오늘 제가 봤을 땐 전고점 돌파가
하락세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유식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삼성중공업과 SNCS도 매력적이고 그러나 이제 신고가 돌파와 함께 앞으로 업사이드가 더 큰 건 어디냐 할 때 HD 현대중공업 주신 네네. 거죠? 참고하겠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4%까지 지금 상승으로 호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정호 팀장님, 어제요. 사실 장중에 변동성이 좀 관찰이 됐었습니다. 이때 덜 빠지고 오히려 견고했던 쪽 바이오로 지금 바이오 주주분들은 사상 최고치에서 가장 많이 좀 소외된다고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제는 또 그런 장에서는 나름 힘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알테오젠, 펩트론 개별적으로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가장 눈여겨봐야 될 종목 바이오 어느 쪽일까요? 저는 리가켄 바이오를 제일 유심히 보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어제장 같은 경우도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모습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제장의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많이 올라줬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빠지는 현상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빠지는 모습보다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하방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가 그나마 제약바이오에서 살아남은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삼천당 제약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신뢰를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신뢰를 잃었던 속에서도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 탄력을 이끌고 있다는 거는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믿음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 측면이나 이런 부분 ADC 관련해 가지고는 리가켄 바이오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시장평이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의 대장주가 리가켄 바이오로 다시 한번 편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제약바이오를 지금은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살아남은 리가켄 바이오를 조금 더 유심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뭐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뭐 알지노믹스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호재가 나왔는데 갭상승 이후로 무너졌던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적으로 A주시하는 거는 알지노믹스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리가켄 바이오, 알지노믹스까지 바이오 힌트 들었고요. 오늘 두 분이 공략주로 주신 관심주 궁금합니다. 일단 정태근 이사님, 보성파워텍 주셨어요. 네. 전력에서 지금 계속 답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주말 사이에 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다음 네. 주 또 의회 승인 없이 뭐 전쟁 계속 가겠느냐. 이런 네. 변동성에는 전력이 답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네, 아니 일단은 전력도 있고 원전도 같이 좀 모멘텀이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보성파워텍이 다른 원전, 그러니까 오르비텍하고 보성파워텍이 둘 다 좀 강했었거든요. 네. 강했는데 요게 요 두 종목 중에서 이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 전력적과 원전이 이제 양쪽에 좀 수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구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예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철 구조 사업뿐만 아니라 중전기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엔비디아 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 쪽으로 800V 이제 전력 그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40년이 되게 되면은 138기가 정도였던 전력 수요에 대한 이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전선이란지 전력 설비도 수혜가 되지만은 보성파워텍은 에너지원, 에너지 인프라 요 두 가지의 교집합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 개폐기라든지 주상 변압기, 송전철탑, 송전철도 그리고 발전소하고 변전소에 대한 철구조물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력망 구축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되게 강한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런 연휴를 해서 어제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럴 때는 이제 다시 이제 시세가 좀 출발이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네. 저는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성파워텍 주가를 보시면은 2월 20일부터 이제 14,000원대가 좀 저항대로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오, 네. 근데 요 가격대를 또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저는 이제 보성파워텍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 상승 나왔을 때 14,500원까지는 상승이 기대가 돼서 1차 목표가를 네. 14,500원을 제시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4월 들어서 진짜 답답했는데 60일선 쭉 지지하면서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량 거래와 함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네요. 14,500원의 목표가 보성파워텍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분 다 사실 전력이라는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호 팀장님, 또 전력 보이로서 네. 일진전기가 제공력으로 또 등장을 했습니다. 원전과의 또 매력도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더 시청자분들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선, 전력, 원전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부각이 되면서 더욱더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을 갖고 오는
거는 지금 시장이 약간의 혼조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혼조세 속에서도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전과 전선과 전력을 비교했을 때 전력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성, 그러니까 변동성은 조금 적을지 몰라도 꾸준하게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원전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급등할 때마다 더욱더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수익률적인 측면, 단기적인 측면은 더욱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전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쉬었다가 급등하는 모습에도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일진전기도 지금 노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다른 변압기 관련주들, 뭐 전선 관련주들이 다 신고점을 갱신하는 모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진전기만 아직 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전선과 전력기기 중에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변압기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4사입니다.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다음으로 변압기를 많이 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전선 같은 경우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블 수혜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신고가를 노려보자. 일진전기 전략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예상호가상으로는 코스피가 6,496선에 0.3%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볼 수 있을까요? 차분하게 금요일 시장 문 열어보시죠.